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제6화 이사부. 이사부는 신라의 장군, 수군제독, 진흥왕 제위기의 병부령이다. 신라 전반기 최고의 명장으로 신라 지증왕에서 진흥왕 시기인 6세기 초중반 시기에 활동하였으며 신라군을 지휘하여 전성기의 영토 확장을 이룩한 공신이다. 상대 등 거칠부, 백악관 구진 등과 함께 백제, 고구려를 공략하였으며 경상도 지역의 소국이었던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한반도 중심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다. 또한 동해로 진출하여 우산국을 합병함에 따라 신라는 당시 삼국 가운데 가장 넓은 해양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 및 가야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였다. 특히 가야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았던 인물로 이사부의 손에 가야군이 여러 번 격파당했고 결국에는 북이가야 연맹을 이끈 대가야를 함락시키면서 가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성은 김씨이며 이름은 이사부이다. 혹은 태종이라고 하여 이사부를 태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대 한국어인 신라어는 오늘날의 일본어처럼 음과 훈으로 쓰고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했으므로 같은 고유어 이름을 하나는 음차, 하나는 훈차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는 있기를 뜻하므로 고대에 이것을 훈으로 읽었을 때는 대략 이수로 발음한 것으로 추정되며 종은 부에 대응하는 말이다. 고로 널리 알려진 이사부는 신라어의 음을 따서 쓴 이름이고 태종은 신라어의 뜻을 따서 쓴 이름이 된다. 의미는 울보, 먹보와 같은 이끼보성이 김씨이므로 본명은 김이부라고 읽고 쓸 때는 김이사부 또는 김태종이라고 한자를 빌려서 쓰는 셈이다. 삼국사기 이사부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사부는 왕족의 피를 타고난 인물로서 뇌물마릿간의 사세손이라고 한다. 그 외에 이사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가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지증왕 역시 뇌물마릿간의 증손이므로 상당히 가까운 혈연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는 박씨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자는 경주 김씨인 김부식이 삼국사기 편찬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사부를 박씨가 아닌 김씨라고 썼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지나친 음모론이다. 한때 삼국사기에 대한 음모론이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과 일본 사서들과의 교차 검증 결과 삼국사기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신뢰성이 높은 사서로 인정받고 있다. 대가야, 정벌 이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죽고 어디에 묻혔는지 흔적 또한 없다. 이를 가지고 일각에서는 진흥왕 왕권 강화 과정에서 말년 실각서를 제기하기도 한다. 위 내용과 같이 적어도 3대 왕을 섬기면서 평생에 걸쳐 업적이 상당히 많은데도 김유신 등의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도 기록이 너무 부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유신의 사례가 이례적인 경우일 뿐 신라 전기 인물 가운데 임금과 직계 왕족이 아닌 인물의 생물에 대해 소상히 기록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사부의 만년에 대한 기록이 부실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김유신의 경우 업적상 이사부와 비견될 만한 명장이지만 그에 앞서 신라 중대 무야왕계 왕들의 외척이 되는 김해, 김씨 집안의 우서른이었던 데다 이후 김유신의 후손들이 잠시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몰락했다가 9년 만에 재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후손들은 가야계 김씨의 전성기였던 김유신에 대한 자세한 행적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김유신행록이고 삼국사기에서 김유신 관련 기록 분량이 많은 것도 김유신행록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즉, 김유신 기록이 많은 것은 많이 기록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기록 및 후대의 대우에 있어서 이사부와 김유신에 대해 같은 기준과 관점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사부 관련 기록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슬슬 금관국 왕족 개통, 김무력, 김서현 등의 활동이 대폭 잦아지기도 하는데 진흥왕이 이사부를 견제하기 위해 신흥 세력인 가야계를 등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젊은 진흥왕이
자신의 수족으로 젊은 세력을 키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사부 역시 진흥왕대의 최대 군사적 사건 중 하나인 대가야 토벌에 기용되었다는 점에서 진흥왕은 만년의 이사부 역시 노장으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세워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이사부의 나이는 70대로 추정되며 이미 진작에 은퇴하거나 이선으로 물러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나이였다. 따라서 말년의 원로 대신으로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 역사상 최고의 명장 가운데 한 명으로 정복전쟁의 영웅이라는 점에서 왕과 신하라는 차이만 빼면 하사 이사금의 재림이라 할 만하다. 신라의 전성기를 활짝 열어 젖히고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앞장선 장군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양면 공격에 시달리는 신라를 지켜내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김유신을 제외하면 그 어떤 장군도 이사부 위에 놓일 수 없다. 활동 기간이 굉장히 긴데 서기 500년 초에서 560년대까지 활약하고 있으니 최소 50에서 6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전장을 누빈 사람이다. 620년대에서 660년대 후반까지 40여 년간 활약했던 김유신보다도 훨씬 더 긴 활동 연도를 자랑한다. 신라뿐 아니라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이사부만큼 긴 시간을 전장에서 보냈고 그때마다 전공을 올린 사람은 드물 것이다.